일단 두 기업이 2019년 이후에 벌어졌던 매출 차이가 2022년에 들어서 상당히 차이가 좁혀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2023년부터 두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늘 LNF 레포트가 4개나 나왔던데 모두 확인하셨나요?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저랑 같이 간단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고, 보고서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IR 주식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려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LNF가 좋은 기업인데 몇 가지 이유로 쉽게 말해서 쫄아서 팔았다가 다시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매도하고 나서 LNF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5월 16일에 LNF 분기 실적이 떴고 5월 17일 많은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자면 매출이 모두 3조 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LNF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연간 추정 실적이 2조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들어서 2조 중반대로 컨센이 올라오더니 이제는 3조 초중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도 마찬가지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해소와 더불어 별 영향가가 없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 논란만 야기했던 녀석이 사라지니까 당기 순이익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대략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6%대로 보고 있네요. 높아진 눈높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모두 상향했습니다. 보고서들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죠. 2024년까지의 전망이 모두 있는데요.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당기순이익률을 5%대까지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컨센은 2024년 매출을 유독 적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보와 대신은 2023년 컨센을 유독 좋게 보고 있고요. 각 증권사마다 보는 뷰가 조금씩 다르니까 보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컨센 평균치를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경우는 미래에셋 보고서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교보증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중국 상해 봉쇄령에 따라 테슬라 납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되던 부분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알고 계셨을 테지만 교보증권에서 시원하게 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2022년 2분기 우려하던 고객사 중국 공장 락다운 영향은 남경 지역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남경 지역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남경에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번에 LNF 분할 매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영상에 첨부했던 LG에너지솔루션 자료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난징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남경이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보증권 자료를 보자마자 바로 눈치를 챘던 것은 아니고 IR 주식 담당자에게 문의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LNF의 연도별 실적과 추정 자료입니다. 현재 자료는 미래에셋 자료로 정리를 했고 아래 에코프로비엠 연도별 실적과 추정 자료도 미래에셋 컨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두 기업이 2019년 이후에 벌어졌던 매출 차이가 2022년에 들어서 상당히 차이가 좁혀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두 회사 모두 양극재 판가 상승에 따라 매출이 점프업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LNF는 현재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보다 캐파 수준은 낮습니다. 오늘 LNF IR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7만 톤 캐파에 올해 말까지 가면 10만 톤 캐파, 그리고 2023년이 돼야 13만 톤 캐파가 가능합니다. 에코프로비엠보다 낮은 캐파인데 매출 수준이 비슷한 이유는 고객사로 누구를 뒀냐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의 영향을 덜 받고 있구나 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제 예전 영상 SKIT 폴란드 공장에서 분리막 제품 출하가 지연되고 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가 정말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LNF의 매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쁘죠? 둘째로 2023년부터 두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딱 보면 어라? 피크아웃인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시면 아직 저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 그리고 지난 주주총회에서 나오던 얘기들이 이번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완성차 OEM 및 셀 메이커들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그리고 신제품 NCMA 단결정 제품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알고 있고 코발트 프리, 망간 리치 등의 라인업 등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3년 컨셉은 언제든 위의 이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에코프로 BM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현재 이슈가 많죠. 좋지 않은 이슈도 같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LNF 에코프로 BM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은 농담인 거 아시죠? 제가 소심해서 그런 걸지는 몰라도 그 두 대표가 주식 매도를 그렇게 자주 한 거 보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제가 만약 에코프로 BM을 안 들고 있으면 이런 말을 그냥 안 할 텐데 들고 있어서 더 화가 나요. 차량용 반도체 영향에 따른 SK IoT 분리망 얘기와 에코프로 BM의 리더십에 대해서 화가 났던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마지막 화면에 남겨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